원종우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들고 올 줄 알았어, 인사이트. 당연하죠. 예. 방금 저 김진환 단장님 인터뷰도 하셨는데 네. 이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는 지난번에 나오셔서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본인 팟캐스트 선전 또. 2시간여 동안 정말 열심히 얘기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다들 이렇게 뉴스공장을 이렇게 홍보 플랫폼으로 저는 활용하시는지.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안 썼어요. 근데 예. 주변에서 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활용을 하라고 해서 앞으로 좀 더 활용하면 오히려 광고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가끔씩 하는 게 아주 드물게. 네. 여하튼 그 인사이트가 화성에 착륙했고요. 저도 이거 생중계를 봤습니다. 예, 새벽 한 4시 54분인가 착륙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44분인데 54분이었나요? 예. 예,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건요. 어쨌든 그 즈음에 예. 그 즈음에 착륙했어요. 물론 그 생중계라고 했지만 생중계는 나사를 생중계한 것이지 예. 착륙 전 과정은 그냥 말로 했어요. 이게 나사의 낚시인데요. 그렇죠. 나사가 의외로 이런 낚시를 잘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화성 착륙 장면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기계가 최소한 내려앉는 그렇죠. 장면을 볼 예. 것이다. 근데 사실은 제트 추진연구소 관제실 장면만 계속 나오고 그 코멘터리. 생중계를 착륙 생중계가 아니에요. 예. 착륙 과정을 지켜 모니터링하던 나사 직원 생중계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은 분노했습니다. 예, 이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낚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업적 자체가 훌륭하니까 요건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큐리오시티였습니까? 네. 요 바로 직전에 2011년에 보냈던 그렇죠. 거. 그때는 적어도 로봇가 나와가지고 움직이면서 네. 사진을 여러 장면을 보여주는 게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이번에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얘는 바퀴가 없어요. 바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내오는 사진도 맨날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착륙하는 거를 생중계는 안 했어도 그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공개한 적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마 그것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건 제가 방송 중에 들으니까 낙하산 펼쳐지는 장면. 아, 네. 그거는 찍어서 찍은 걸 나중에 보내줄 나중에 것이다. 보여주겠다. 예. 근데 어쨌든 앞으로 나올 사진들은 얘가 안 움직이니까 그냥 풍경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냥 사방을 그냥 돌면서 머리만 돌면서 찍은 사진 정도일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얘가 굉장히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다는 거죠. 지구 핵을 예. 관찰한다고. 지금까지 이제 화성에 굉장히 여러 번의 착륙선들이 갔었고 그냥 미국 것만 항상 성공을 했습니다. 예. 러시아, 유럽 다 실패하고 폭파하고. 근데 내려가다가 착륙을 못했어요. 그럼 지난번에 ESA 미국 우주국에서 보낸 것도 이제 스키아파렐리라고 네. 떨어져가지고 폭발하는 참담한 광경을 나사에서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그 불타서 시커멓게 된 거를. 이때까지 보낸 것 중에 성공은 미국 것만 했고 나머지는 다 실패. 절반 이상이 실패했어요. 예, 이때까지. 성공 확률이 절반이 안 됩니다. 착륙의 경우에는 이게 궤도를 도는 경우는 뭐 인도도 성공하고 했지만 얘는 뭘 갖고 인도도 있냐면 화성에 아 예. 그렇습니다. 우주선을 보내서 지금 돌고 있다는 거 무인이지만. 인도가 화성의 궤도선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망갈리안호라고.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지금 멀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 진짜. 근데 어쨌든 간에 얘는 뭘 갖고 있냐면 드릴을 갖고 있습니다. 땅 판다는 거 아닙니까? 5m 깊이를 팔 수 있는 옛날에 큐리오시티는 뭐 몇 센치밖에 못 팠거든요. 네. 목적이 있는데 땅 파는 거예요, 얘가. 목적이 땅 파는 거예요. 이것도 인사이트라는 이름도 사실 거기서 나온 그 중의법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안을 보겠다 이런 의미로. 그런데 얘가 이제 나사에서는 이걸 뭐 땅 속의 온도를 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지진계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미생물을 한번 발견해보고 싶은 거죠. 예. 땅을 파보면. 예. 왜냐하면 화성에 70년대 바이킹이 갈 때부터 가자마자 적어도 바이러스, 박테리아 정도는 표면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40년 동안 안 나오고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너무 겉만 훑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파면은 물이 좀 진흙 같은 게 있을 거고 거기에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화성의 그 밑에 물이 있다는 것까지 발견됐거든요. 발견됐죠. 큰 호수 같은 것도 발견됐고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런 식이면은 한 5m 파면은 젖은 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경우에는 젖은 흙이 있으면 반드시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별로 말은 안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또 헛물 켠다는 얘기 들을까 봐 무슨 뭐 온도를 재고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종합적으로 인간이 거기서 생존 가능한 조건이 되느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물이 한 이 정도 깊이에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이제 당연히 지진계 검사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제 화성의 내부도 지구랑 비슷하게 생겼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는 우리가 목적도 생존할 있고요. 수 있느냐. 근데 그렇죠. 이제 화성이 그 자전이 24시간 몇십 분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지구랑.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이 있죠. 그러니까 우주 방사선이 자기장이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건데
화성이 그게 있어요. 온도도 낮고 여러 가지 극한 조건이긴 한데 최소 조건을 갖췄다. 사실 화성의 자기장은 굉장히 약하긴 한데요. 네. 어쨌든 간에 다른 뭐 금성이라든가 다른 행성에 비교하면 다이렉트로 맞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뭐 저 수성 같은 데는 그냥 완전 다이렉트고요. 네. 금성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자외선은 통과를 못하고 적외선이나 안에 내부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자, 여기는 영하 6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정도면 뭐 그 방한 시설과 공기 산소 발생기 정도를 가지고 거기서 뭐 당장의 기술로 생존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거죠. 가능하죠. 그 영하 네. 60도라는 것도 사실은 화성 표면에 햇빛 받는 곳은 영상 20도까지도 올라가요. 그리고 영하 60도면은 남극의 최저 기온 정도 되는 그 거거든요. 남극에 사람 다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세종 기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 가능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화성에 뭐 그 편도로 여행을 가서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앨런 머스크도 뭐 보낸다 그러고 나사도 보낸다 그러고 뭐 가서 뭐 돌아오지 마라. 뭐 못 기지만 돌아오죠. 살아라. 예. 못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장비를 안 갖고 보내니까 게다가 지구에서야 발사체 시설과 온갖 그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관리하는 인력들도 많고 한데 거기서 그런 시설을 갖출 자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못 돌아오죠. 초기에는 아주 어려운 얘기고요. 네. 어쨌든 이래서 이제 나사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근데 만약 그런 2020년에 기회가 주어지면 보내려는 가실 거죠. 거예요? 저요? 예. 물론 자격 요건은 안 됩니다. 저는 신체도 건강 문제 신체도 때문에 튼튼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그거 못 견뎌요. 그 가속도랑 이런 거 안 됩니다. 중간에 죽게 네. 되죠. 막 그런 거 중간에 둘 다 비참하게. 그리고 우주 음식만 먹고 어떻게 6개월을 버텨요? 네, 가면은 뭐 이렇게 뭐 나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감자라도 심어서 그 마션 영화 보면 감자도 재배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이제 우주선이 개발됐어요. 네. 편하게 갈 수 있는. 하지만 돌아오진 못합니다. 음. 그러면 가실 겁니까? 지금은 안 가요. 더 늙어서, 나이가 더 들어서 네. 할 것도 없고 이제 네. 뭐 그럼 그러면 왜 갈 수도 있다. 보냅니까? 그쪽에서. 안 보내겠죠. 뭐 이게 뭐 혹시라도 가면이라고 얘기하시길래 안 보내주시면 그냥 못 가는 거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니까. 친구, 애인, 가족, 뭐 직업. 예. 근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다고 나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에서 모집을 했을 신청받았는데 때. 예. 그러니까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이 맞으면 가볼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조건을 대보시죠. 싫습니다. 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외계인이 왔어요. 네. 외계인이 그러니까 평화로운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이 같이 가자고 그래요. 자기 별에. 네. 가느냐 마느냐.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그거는 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체 실험은 안 한다는 조건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요. 그들의 고등 문명과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생체 실험이 분명히 안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그 약조는 공증 받고 공증 어디 누가 공증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걸? 그 경우에 가느냐. 저는 아마 갈 것이다. 그 경우에는. 저도 갑니다. 예, 화성하고 좀 얘기가 다르죠. 화성은 좀 위험한데 이거는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이 좀 크게 있잖아요. 자, 무슨 지금 오늘 주제 결론을 10초 이내에 내시고 끝내죠. 예, 미국 우주군 얘기 들었고 지금 달 기지 건설 프로젝트도 새로 시작되고 있고 일본의 우주 엘리베이터 실험도 있고 중국의 우주 탐사 공사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우리 이제 내일 누리호 발사하는데 필두로에서 빨리 나서지 않으면 몇십 년에 완전히 뒤처진다. 맞습니다. 예. 네, 자원 여기서 투입해야 됩니다. 이제. 예, 지금은 이게 이상을 추구하는 활동 같지만 나중에는 이익과 권리, 정치적 의미가 담긴 현실이 된다. 원종우 씨였습니다. 예.